자, 잘 보세요. 일단 이 지문부터 이제 우리가 논리 지문을 저번 주에 이어서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사고나 방식의 차이가 필요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카메라. 들리시죠? 들리시죠? 이쪽으로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저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녹화 집중해서 집중. 자, 이제 오늘 수업 주제는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논리 지문인데, 되게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5월 내신이 끝나고 6평 대비로 들어온 학생들, 새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몇몇 피드백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진짜 이게 국어 공부를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고착이 돼가지고 평가원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좀 자꾸 이렇게 무거운 진지한 얘기 하기 싫은데, 상품의 결함이 있을 때 책임지지 않는 시장은 거의 사교육 시장이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의료사고가 나 사람이 죽었어. 뭐 다쳤어. 그럼 소송을 걸잖아. 근데 사교육은 대학을 못 갔어. 얘 가능성보다 대학을 못 갔어. 뭐 소송 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말지. 자동차도 결함이 있으면 리콜을 하는데 얘는 그러진 않아. 그게 아마 신뢰 자본을 많이 깎아먹은 것 같기도 하고, 초점을 좁혀서 얘기하면은 자꾸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게 본인 스스로가 되게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 또는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축구와 족구가 같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배드민턴하고 테니스가 같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야. 저는 배드민턴을 했었는데 테니스는 이러이런 부분에서 배드민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저는 배드민턴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테니스 하면서 왜 자꾸 배드민턴 얘기를 하고 있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예 뇌를 포맷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객님들의 1등급과 100분이 100을 막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있으면 저는 일단 되게 해결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몰입이 되다 보니까 때때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 그래서 더더욱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자꾸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 정확하게 풀고 싶다, 뭐 논리적으로 풀고 싶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럼 봐요. 논리가 근데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논리라는 거는 지금 당장 네이버 켜가지고 구글 켜가지고 사전에 쳐보세요.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게 뭔데요? 봐, 모르겠잖아. 여러분 잘 드세요. 우리가 할 줄 아는 논리는 대부분 이런 논리예요. 지문에 예를 들면 A는 B라는 정보가 있고 B는 C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C는 D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거는 죄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자, 선지의 1번. A는 B인가? 선지의 2번. B는 C인가? 선지의 3번. A는 C인가? 선지의 4번. A는 D인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 자,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저걸 뭐라 그러죠? 이쪽으로 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논리라는 것을 국어라는 과목에서 바라볼 때가 있고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바라볼 때가 있을 거예요. 국어라는 과목에서 바라볼 때 논리학은 연역, 귀납, 변증, 유추, 논증, 이 5가지예요. 몰랐죠? 논리가 이것밖에 없냐?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베이주주의자 같은 사고라든지 등등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저번 주 베이주주의자 지문 풀어봤듯이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 참이야. 이거 참이야. 얘는 몰라. 이것만 할 줄 알아. 그런데 만약에 얘는요,
그럼 정답 4, 5번 중에 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체육 시험을 친다고요. 눈 운동, 안구 운동 시험을 친다고요. 거기서 변별되는 애들은 예전에는 그게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왜? 진리가 정제된 정보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내 수업 시간에 계속하는 얘기예요. 제발 이제 좀 알아먹을 때가 왔어요. 우리 고객님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푸는 거는 초등학생도 풉니다. 이거 푸는 건 초등학생도 풀어요. 근데 고3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어. 왜?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5월 이 시점에 참 그래도 다행이다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1, 2월달 수업할 때만 해도요. 고3 맞아? 싶을 정도였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3, 4월까지 갔어요. 근데 내신이 딱 끝나고 오니까 자세가 딱 잡혀서 오더라고. 희한하게. 이제 되겠다 싶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내년 수능 칠 거 아니라면. 다시 고객님들 잘 보세요. 얘가 있고는 초등학생도 한다니까. 자꾸 그렇게 선제 판단하는 건데 당연하게 되는 거야. 수학에서 1, 2, 3, 4분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누가 1번 문제를 1분씩, 2분씩 검토까지 하면서 풀고 있어요. 근데 국어를 자꾸 이러고 있다니까. 당연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 당연한 거라고요. 자, 봐. 얘랑 갖고, 그래서 얘 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 여기서 얘 가지고 오는 거 3단 문법이죠. 아까 뒷서져 쓴 거 4단 문법이죠. 이걸 무슨 사고라고 하지? 연역적 사고 또는 연역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100% 참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연역법으로만 사고를 해왔다고요. 기존의 국어 수업들은 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이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 시험은 비교적 단순했어요. 비교적 정보량도 훨씬 작아요. 정보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연역 추론으로 선지 판정하는 게 비교적 유용했거나 많이 쓰였거나 실제로는 배경 지식이 개입이 됐음에도 문제는 초인지 능력이 갖춰진 사람이 0.1%가 안 되다 보니 지들이 어떻게 문제 푸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지문 정보로만 문제를 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 심지어 서울대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다르지. 교수님들께서는 그걸 자꾸 아니까 되게 신사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는 교육자가 아니라 여러분께 수강료를 받은 장사꾼 입장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시켜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장사꾼으로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발 좀 문제 이렇게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되는 거니까. 이걸 자꾸 수업 시간에 다룬다? 시간 낭비고요. 둘째,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요즘 수능이 그리고 이렇게만 풀리던가요?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모든 전제의 근거를 정답 지문에서 찾을 수 있었나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인 것도 있거든? 12분이라고 얘기해놓고 15분을 줬음에도 30분을 들여도 별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저차원적으로 놀고 있다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원자 핵이 있고 궤도가 있다라고 보통 배우잖아. 그리고 이 궤도에서 이 궤도로 넘어가는 건 퀀텀 점프예요. 일정 이상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아. 공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궤도에서만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만 얘기한다니까. 공부량과 자극과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이 궤도로 넘어가 있는 거고 어느새 이 궤도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궤도 변화가 사실은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정만 해주시면 금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 국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임에도 사실은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왜? 야, 대학을 갔어봐. 취업을 했어봐. 뭐가 중요해요? 다 달라지잖아. 대학을 갔어봐. 취업이 중요해. 취업했어봐. 뭐가 중요해? 집 사는 게 중요해. 그럼 이제 코인이 중요해. 로또가 중요해. 주식이 중요해.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99.8%는요,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서울대 상위 2%만 원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학습력이 갖춰졌고, 그 학습력에 따라서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학생들과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제발 인생을 운빨 망겜으로 만들지 마시고 수업에서 드리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포착하셔서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논리에 대한 세팅을 할 거예요. 원래 5월달에 이거 보충 영상으로 제가 특강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제 수업을 아예 처음 듣는 학생들하고 정규 커리어를 따라온 학생들하고 이게 설명이 사실 결이 좀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일단은 최대한 본수업에 녹이는 부분과 본수업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이 위한 보충 및 특강은 따로 좀 구분을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좀 정확성에 대한 얘기, 논리에 대한 얘기, 정보 처리에 대한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마침 이 질문도 그런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일단 결국 수능 조물주는 출제자이기 때문에 평가원의 그 두뇌 마인드셋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제가 유일하거나 평가원 학습 자료를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대나 교대같이 교육학 전공인 사람들은 학습 이론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뭉송하게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진짜 동기들 서울대 나온 사대 교대 물어봐도 그걸 다 기억하네? 이렇게 나와요. 난 정말 당황스러워. 반면에 이과 애들은 대학교 때 뭐 배웠냐고 물어보면 사실 술술 나와요. 뭉송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우리. 그러면 그 학습 이론에 따라서 이미 이게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고 평가원에서는 여러분도 세팅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교육학 전공하면 이게 머릿속에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이 이론에 기반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론을 설명을 안 한다고?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처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다못해도 진짜 반려견 키우는데도 행동주의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구글에다가 대통령 강영욱 행동주의 쳐봐. 나와, 진짜. 왜 그러냐면 강아지의 어떤 두뇌가 인간의 두세 내지 한 4세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인간도 봐봐. 그 어릴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포도송이 같은 거 주워서 붙여서 노트 한 권 줘. 이런 보상에 의한 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행동 변화로서의 학습을 이끌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행동주의는 뭐냐면 최초로 파블로프의 개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행동 변화가 학습이라는 어떤 틀인 거예요. 어떤 이론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행동주의로만으로는 추상적인 지식적인 학습을 설명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인지주의는 뭐냐면 화자가 청자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봤어요. 근데 문제는 전달을 하다 보니까 청자마다 다른 결과값들을 갖더라는 거지. 야, 등차 수열이 뭐야?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배운 애들이 어떤 애들은 한간의 차가 같은 수열이요. 간격이 같은 수열이요.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요. 뭐지? 청자 각각마다 살아온 삶, 경험, 배경 지식, 그걸 굳이 이제 이론 용어로 하면 스키마요. 쉐마, 스키마가 다르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각각 반응이 다르네? 즉, 평가원의 독서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독자의 배경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죠. 즉, 독자의 배경지식 A와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으로서 새로운 정보, 독자의 배경식 G,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라서 오메가라는 꼴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야, 그럼 시험을 어떻게 칠 건데? 그렇지는 않아요. 즉, 얘가 그래도 알파부터 오메가라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 있는 완전히 다른 정보가 나오지는 않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베이주주의자 풀었을 때 봐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믿음의 정도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비가 온다랑 우주인의 존재는 관련이 없는 정보였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즉 무슨 얘기냐? 비, 강수, 눈 같은 기후에 대한 정보가 생기거나
처리가 되는 거지. 뭐 밑도 끝도 없는 우주인 정보가 들어오진 않는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된 거야. 그게 바로 사회 구성주의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찐이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어떤 집단은 찐따라고 반응을 하고요. 어떤 집단은 진짜라고 반응을 해요. 미스터 트롯 좋아하는 어머님들은 영탁이 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가. 근데 학생들은 학교 생활 생각하면서 찐따로 가. 즉 봐봐. 내가 어떤 집단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즉 사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여기 사회 구성주의까지 왔어요. 자, 그럼 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청자 A의 배경식을 묻는 시험은 출제될 수가 없어. 그럼 뭐냐? 수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낼 건 이거야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다르지는 않아. 왜? 12년 동안 공교육을 받았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네들의 집단이 뭐 미국이야, 아프리카 애들 데려다 시험 치는 거 아니더라. 북한 애들 데려다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녔어요? 검정고시 치잖아. 검정고시를 쳐서 고졸검정고시 자격이 있어야 칠 수 있는 게 수능시험이잖아요. 그 경향성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딴 얘기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슨 얘기냐? 완전 무결한 논리적으로는 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논리학 시험도 애초에 아니고 그 논리에서 뭐 할 건데? 정확하게는 얘가 대학에 가서 또는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정보 처리 능력, 국어라는 과목에서 길러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측정하려는 게 목표인 거고. 그렇다면 12년 동안에 그래도 공통적인 배경, 출제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 엮어서 내면 어떤 경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교사마다 또 자율성도 달라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문제는 그거 어떻게 다 배려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능은 룰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 수업은 그 수업이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말하기도 입 아파. 선생님 저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왜요? 봐 좀 제발. 학습반복 안내 491페이지니까 제발 그 얘기를 하실 거면 정독을 한 번이라도 하세요. 국어 해봐야 40페이지밖에 안 돼. 40페이지도 안 돼. 진짜로. 진짜 정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구나.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선생님 뭐 좀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시면 하던 대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 고쳐. 두 번째, 이제는 본게임이에요. 200일도 끊겼죠. 6평 얼마 안 남았죠. 내신도 끝났죠. 제발. 자, 그럼 봐.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까는 이유는 실제로 이 내용이 세팅이 돼야 이 지문이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1단락은 진짜 별 내용 없어요. 좀 이따 같이 털 건데 그냥 누만하고 베버의 의미에 대한 이론을 다루겠다예요. 그러면 베버의 의미론은 뭐냐? 이걸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왜? 여러분이 시간 많으시면 베버의 의미론에 대해서 논문 찾아보세요. 그걸 2단락에 집어넣어놨는데 정보가 왜곡되지 않겠어요? 처리 불가능한 정보라고요. 2, 3단락의 베버 의미론은. 왜? 정보가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게 의도 설계라 그랬었죠. 출제한 사람들의 의도와 설계가 애당초 이랬고 의도 설계가 이런 이유는 요즘의 정보들이 다 이 모양이기 때문인 거야. 그럼 어떻게?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면서 특히 주제 구조를 잡으면 깔끔하게 끝나요. 주관적 정보가 있을 거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주관으로서만 존재해요. 근데 이걸 말을 꺼내는 순간 청자가 존재하면 객관적 정보로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둘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며 사회적 의미, 사회적 행위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봐봐. 딱 이거라니까. 화자가 있고 청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처음에는 화자 청자 수준에서만 보다가 사회적 맥락도 있겠구나. 사회적 맥락까지 보는 이론의 기본 배경이에요. 다시. 그러면 이제 루마는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베버의 이론은 주체와 관련을 짓다 보니 비과학적이고 한계가 있다.
그럼 너의 대안은 뭔데? 분리를 시키니까 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체에 따라서 변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 의미가 된다. 그래? 뭐 어떻게 하는 건데? 5, 6, 7단락을 보니까 멘탈이 뻥 터져요.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게 설계한. 어떤 이유인 거냐? 논리 지문은 내가 도식화하라 그랬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수학을 할 때 말로 합니까? 수식을 씁니까? 말로 합니까? 기호를 씁니까? 기호를 쓰잖아. 왜? 언어라는 건요, 사람마다 약속이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집단마다 약속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학 논리학은 사실은 기호학과 훨씬 관련이 깊고요. 언어학보다는. 따라서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기호 쪽에 의존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그게 제일 가까운 게, 여러분이 사실 논리라고 배우는 과목은 국수형 탐 중에 수학이라고요. 다른 과목이 비논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논리라는 키워드를 아예 교육과정에다 집어넣어놓고 가르치는 주된 과목이 수학이라고요. 그러면 쉽다니까 도식화를 하세요. 그리라고 21번에 그려져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려보시면 되고, 두 번째 5, 6, 7단락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정보 완결도 떨어지는데 심지어 정보량은 또 많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똑같아.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고 주제 구조 잡으시라니까. 그리고 정보 처리 도구를 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보이시죠? 8단락 내용은 딱 봐. 결론 단락인데 이처럼 같은 요약 지시의 정보 가치를 높여주는 집약의 지시어들을 쓰면서 세팅을 빡세게 빡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루마는 심리체계에서 체험이 의미의 선택 축소 처리되면서 행위로 되고 뭐 현재화되고 가능성은 잠재,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봐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줄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편해지는 이유는 정보 가치를 뽑아냈죠. 정보 가치 높은 거를 집중시켰죠. 첫 번째. 두 번째, 구조를 잡았죠. 관계를 잡았죠. 그래서 그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21번 딱 봐요. 21번 그림 펴봐. 그림.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림 가지고 연결을 지어보세요, 지금. 자, 딱 봐. 보세요. 심리체계 A는 체험을 바탕으로 의미로 선택 축소해서 행위를 한다, 만든다. 나머지는 잠재된 가능성이다. 좀 써볼게, 이거를. 다시. 심체계 A는 체험을 의미를 통해서 선택, 축소하고요. 나머지 선택 축소되지 않은 나머지들을 가능성을 잠재시켜요. 선택됐으니까 얘는 현재화되고. 자, 이 그림 21번에 보기에다 그대로 그리시고 결론 단락 밑에서 6번째 줄 지금까지부터 세모치고 읽어봐. 빨리 시작. 그대로 그리세요. 그렸으면 결론 단락에 요약 정리하는 내용 딱 보시라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모.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의미는 행위자가 의도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베버의 의미 이론이 아니다. 루만에게 뭐냐? 행위란 체험의 처리 결과다. 행위란 체험의 처리 결과다. 특정 시점의 사건인데 이렇게 요약 정리 다시 하면서 의미를 수단으로, 체험에서 행위로, 의미를 수단으로, 선택을 통해 복잡성을 축소되고 선택을 통해 체험이라는 수많은 정보가 축소돼서 행위라는 의미로 가고 행위라는 것으로 축소되고 현재화됐죠. 나머지 가능성은
당장 선택된 게 아니까 잠재야 되겠죠. 뭔 말인지 되니? 줄글로 처리할 때랑 왜 그림하고 관련 지을 때 정보 처리의 차원이 다르냐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문자라는 게 언제 생겼어? 한글 생긴 지 세종대왕 600년이에요. 그 600년 이전에는 우리는 이런 식의 정보 처리를 해본 적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띄어쓰기가 언제 발명됐을 것 같아요? 띄어쓰기가 발명된 지 몇백 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의 형태의 줄글 처리를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정보 처리는 당연히 도식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고 수식이라든지 기호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나오잖아, 지금처럼. 왜 자꾸 줄글로만 처리하냐고요. 그러니까 되게 고여있는 거죠.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변화에 적응 못한다? 진짜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 진화는요, 변화를 따라잡는 수준이에요. 초월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미 평가원은 거기까지 여러분한테 길을 반듯하게 닦아놨고요. 누가 이런 소리 하냐고요, 국어 수업 시간 때. 왜 못하겠어요? 모르니까 하지, 안 보이니까 하지. 자, 다시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게 이 수많은 글 정보의 끝이었다는 거야. 알파이자 오메가가 이걸로 끝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되셨어야 된다고. 자, 저는 이제 지문을 최대한 나중에 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만 털리면 얼마나 정답이 쉬워지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얘를 정확하게 필기하세요.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여기부터 잡으면 어디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나?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럼 봐봐. 한 장면당 1분 드릴게요. 필기하시고 사진 올려주시고 여기도 1분 필기하시고 자, 3분 뒤에 이쪽으로 와봐. 잘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거든. 다시 제 쪽으로 와요. 잘 봐요, 여러분. 21번 그림은 사실은 정확한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점별로 양상이 있거든. 근데 그 시점별 양상을 보기 하나에다 보여줘야 되니까 시점을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21번의 보기 그림을 가지고 결론 단락을 이해했잖아요. 얘를 바탕으로 잘 들어. 23번을 풀기 위한 그림이 저거거든요. 알겠어? 보여줘. 저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각자 그릴 건데 다시 저한테 오세요. 21번을 그래서 고치세요. 그래서 4, 5, 6, 7단락 보시면서 21번을 고치세요. 3분 드립니다. 필기 1분, 2분, 3분, 고치는 거 3분. 오케이? 6분 뒤에 시작.
마이크 잡혀요? 자, 필기 시간을 다 들렸고, 이제, 이런 도식의 핵심이거든? 좀 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서 좀 초반에 밑밥이 많아요. 나 잡아야 돼, 나. 여기 잡지 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21번 그림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21번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볼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봐봐. 우리가 지금 1단락은 주제 세팅이었고, 다시 거든. 1단락 주제 세팅이었고, 2, 3단락의 베버의 의미론, 그리고 4단락에서 베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누만을 세팅한 다음에 5, 6, 7에서 설명을 하고 8단락에서 요약 정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8단락에 집중해 주시면 된다 그랬었고, 그 부분에서도 더 집약을 해주는 정보가치 높은 부분에 집중을 했더니 그림 내용하고 매칭이 되면서 그림 설명이 돼버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논리 정보는 도식화 정보 처리를 하는 게 좋고, 그게 특히 20번 문제 풀면서 필요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항은 어떻게 설계가 된 거냐면, 잘 보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 거야. 기본적으로 잘 들어. 이쪽으로. 제가 구조도를 그리거나 표를 그리거나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정보 처리 작업은 문단별로 하기보다는 글 전체를 읽고 나서 필요성을 느낄 때, 문제 풀 때 필요성을 느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점이요. 그러면 이제 20번을 먼저 풀 때는 사실 20번은 주제구조 문제라 그랬었잖아요. 내용일치 1대1 대응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보다 보면 한계가 극명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주제구조 집중하다 보면 너무나 정답이 편하게 나옵니다. 일치로 가면 존나 헷갈리는데요. 주제구조로 가면 너무 정답이 편하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글의 주제가 뭐겠어? 누만의 이론이잖아. 그럼 누만의 이론은 도식화가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려버린 거예요. 그래, 그림 이해하라고 지금 21번을 줬단 말이야. 그럼 그림 이해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내는 거예요? 22번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23번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정리하면 이거예요. 문항 설계가 지문행이 쫙 있고, 여기서는 주제, 구조를 주고 특히 원리를 줬어요. 그럼 뭐냐면 주제는 크게 두 개죠. 베버의 의미 이론과 루만의 의미 이론. 자, 그러면 일단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20번 문항이 세팅이 딱 된 거고요. 특히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루만의 원리, 루만의 체계이론의 원리, 그림으로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21번 세팅을 하고 났더니 이제 원리 이해가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이해가 되고 나서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해를 했어. 오케이. 22, 23의 사례들에다가 한번 적용해보렴 이라고 간 거예요. 그럼 왜 사례 적용하는 문제가 또 두 문제 나온 거냐? 보시면 알겠지만 22번은 좀 더 순한 맛이에요. 좀 더 순한 맛에서 좀 더 매운맛으로 갔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문 문항 설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학 1, 2, 3, 4번 풀 때 누가 이렇게 풀어요? 그냥 이렇게 풀지. 근데 30번 풀 때 누가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 30번 풀 때 누가 그렇게 풀어요? 30번 풀 때는 존나 재고 따지잖아요. 자, 이 조건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조건 뭐지? 아, 이건가? 한번 아닌데? 그럼 이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출제 의도를 자꾸 따라가는 이유는 그걸 따라가야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버리는 문제들에서는 이런 문항 설계를 못 봐버리면 존나 헤맨다니까. 근데 국어는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는 게 선생님 저는 20번부터 24번 중에 몇 문제 맞췄어요가 아니라 부분 점수를 사시는 준 거야. 이건 10점짜리 문제예요. 예를 들면 10점짜리 문제에서 두 문제 맞추면 부분 점수 4점 딴 거라니까. 야, 생각을 해봐. 지문 전체 내용을 정확히 정보 처리했으면 틀릴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특정 문제만을 맞춘다는 건 부분 점수 딴다는 거거든. 근데 얼레벌레 해가지고 적당히 찍어서 5분의 1 정답 20% 확률로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항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 버려요. 맞으면 또. 제발.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기 싫은데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은 1년에 많아야 0.2%예요. 의대까지 다 해봐야 0.5%? 1%?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변에 100명 중에 99명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주변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주변의 얘기들이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요. 아직도 맘카페 같은 데 가보잖아요. 영단어, 영경사전 찾아보라고 해. 그게 막 죽어있고 막 수두룩하게 달려. 응? 지금 40, 50대는 영경사전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좋은 학습 방법이었어. 그 시절에는 다 수학이 정석받고요. 성문 종합영어 봤어요. 제발 그 옛날 옛적 얘기하면 안 된다잉. 다시. 필기. 하고 2분 더 드릴 테니까 21번 그림을 고쳐봐. 시작.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이게 수업 시간 아까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거 그려볼 시간 안 줬더니 공부하면서 평생을 안 그리더라고. 여러분 그리셔야 돼요. 구조도든 도식이든 여러분 스스로 조금이라도 막히는 문제에서 무조건 그려봐야 그 효용을 여러분이 체감을 해도 체감을 하는 거고 바뀌어도 바뀌는 거라고요. 그리세요 빨리. 그리고 이쪽 잡아주세요. 다 그리면 그때 보고 베껴요. 알겠어요? 자, 같이 볼게요. 일단은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 속에 심리체계 A, 나는 존재하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내가 다 접하지 못해. 그럼 나의 체험은 그 중에서 이렇게 흰색 벤 다이어그램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체험한 정보를 다 처리하진 않죠. 어떻게 해요? 의미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선택 축소해서 노란색 박스라는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나머지 흰색 영역이 어디로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잠재돼 있겠죠,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맞죠?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 잠재될 거고. 그러면 내가 노란색이라는 행위나 대화를 치면요, 대사를 치면요, 그거는 청자인 B에게 가요. B도 세계 속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는 노란색이라는 체험을 하겠죠.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럼 나한테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빨간색의 형태로 의미에 의해 선택 축소가 된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다시 대꾸를 해주겠죠. 그러면 나한테 그게 다시 한번 통보가 되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자, 글에 나와 있는 처리 가능한 정보가치 높은 주제 구조로 잡아보면 웹의 의미로는 화자가 생각하는 뭔가를 던지면 청자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 그랬는데 존나 복잡해서 그냥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한 거야. 관계가 생기니까. 반면에 그렇게 된 배번은 너무 화자에 의존해버린다, 주관적인 의미에 의존해버린다라고 한 것 같아. 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사단락 초반부와 결론 단락 초반부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단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오케이, 그렇게. 자, 그러면 배번은 그렇다고 치고 루마는 그럼 뭘 생각을 한 것이냐. 세계 속에서 신체계 A는 흰색 벤 다이어그램으로 체험을 한다고요. 그럼 거기서 의미에 따라서 선택 축소해서 노란색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B한테 전달이 되고, B는 다시 한번 거기서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해서 빨간색 박스 그 행위가 되고 통보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내가 샵 넘버를 써준 거는 시점별로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베끼세요. 이분들입니다. 일단은 싱크를 100% 똑같이 가져가세요. 제발. 자꾸 여러분, 저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 점수가 나오고, 아니니까 원치 않는 점수가 나오는 거지. 제발.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 몇백 번을 얘기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하버드 국어교육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하버드 갔다 올게. 여러분 안 할게요, 여러분. 제발 좀. 아니,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최고령 할머니한테 국어 배우지 뭐. 자, 제발 한 가지만 얘기할게. 지문 들여다보지 마. 앞으로 내가 수업 시간에 같이 털 때 또는 여러분한테 문제 풀라고 할 때 빼고는 지문 보지 마세요. 제발. 지금도 필기하면서 지문이 이 내용인가? 설명 들어 지문이 이 내용인가? 이거 그림에서도 지금 이 내용인가? 하지 말라고. 왜?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잘못 읽고 있어. 그 잘못 읽는 걸 좀 이따가 잡아줄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그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잘못 읽고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 의미를 못 잡고 있어. 그냥 뭐냐면 한국 사람인 거야.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미국 애들 데려다가 우리나라 영어 시험 치면 걔네 1등급 안 나와요. 뭔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로. 유튜브 짤 같은 거 안 봤어요? 걔네가 영어를 잘하는 거지. 대한민국 수능시험 3교시 영어 영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영어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은 게 아니라 영어 영역 1등급인 애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은 게. 야, 그러면은 BJ들이 다 뭐 국어 1등급 나왔지. 우리는 국어 영역 1등급인 애들을 뽑고 싶은 거라고. 그럼 또 걷다 대놓고 정치해. 그럴 거면 정치하셔가지고 고치세요. 고치시라고. 시험은 그래. 우리는 일단 고득점에서 좋은 데 가야 돼. 오케이? 봅시다. 이거 이해됐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3개가 있고 거기에서 체험, 심리체계 A, 그러면 거기서 체험에서 의미로 선택 축소해서 행위 노란색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인석은 잠재돼 있고, 그럼 노란색 다시 심리체계 B는 체험, 그 체험에서 의미에 의해 선택 축소돼서 빨간색 박스로 행위하고, 행위가 홍보되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내년 4월, 5월 대학교 중간고사, 많이 급했어요. 대학교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드디어 썸녀랑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이트 코스는, 데이트가 맞냐? 데이트를 안 해봐가지고. 자, 썸을 타러 갔어요. 썸을 타려고 보니까, 일단 영화도 있고요. 롯데월드도 있고요. 한강도 있고요. 남산타워도 있고요. 오케이?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냐? 영화라는 선택을 했대. 23번 문제 풀고 있어요. 23번. 갑은 시험이 끝나고 을과 무엇을 함께 생각하다가 영화를 보러 갔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원리 배웠으니까 적용시킨다 그랬죠. 그럼 봐봐. 지금 흰색 중에 노란색 선택한 거는 둘 중 하나인 거죠. 첫 번째. 세계 속에서 영화라는 선택을 할 것인지, 세계라는 것들 중에서 영화라는 선택을 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적어두는 게 낫겠죠. 또는 뭐라고? 체험들 속에서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의미의 선택 축소된 게 영화인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잖아. 연애할 수 있는 건 많아. 썸 탈 수 있는 건 많아. 야, 영화를 보고 가자 라고 선택 축소가 됐잖아. 그러면 아마 그러네. 수많은 데이트 코스 중에 영화라고 나는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된 결과 결국 뭐가 됐어? 행위를 영화라는 행위가 된 거구나 라고도 해석이 되겠죠. 그럼 봐봐. 문항 설계 자체가 이 지문의 핵심 주제인 체계 이론을 이해했냐? 원리 적용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당연히. 됐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건들을 하나씩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봐. 여기서 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별 장면이 나왔대요. 갑은 눈물을 흘렸대. 자, 그럼 봐봐. 지금 세계 속에서 먼저 갑이 있어요. 갑은 영화를 지금 보고 있죠. 보던 중에 어떤 장면? 이별 장면이 나왔대. 그럼 이별 장면이 나왔을 때 나는 운다는 행위를 한 거잖아.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된 결과. 이해됐니? 그리고 옆에서 영화는 안 보고 갑만 보던 을한테 이게 두 번째 통보가 됐겠죠. 그러면 을은 그걸 다시 한번 체험을 했겠지. 그리고 을은 뭐 했어요 거기서? 선택 축소해서 빨간색으로 선택 축소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로 다시 한번 통보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런 놈들을.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생겼죠. 왜? 딱 설계가 보였으니까, 문항 설계 보였으니까. 좀 더 정확히 한번 그려봅시다. 자,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 속, 세계 속 저 잡아주세요. 갑의 심리 체계. 갑은 일단 영화를 보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체험을 하다가 나머지 장면 체험을 하다가 특히 첫 번째 이별 장면이라는 체험을 했어. 그럼 이별 장면이라는 체험 중에서도 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으나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하여 어떤 행위? 운다는 행위를 했어요. 됐죠? 그래서 운다는 행위가 누구한테? 을에게 통보가 됐어. 그러면 영화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던, 갑을 보고 있던 을은 다시 한번 갑이 눈물을 흘린다가 체험이 됐을 거고, 그 체험에서 어떻게 할까? 눈물을 닦아줄까? 손을 잡아줄까? 밖에 나갈까? 등등의 선택 중에 다시 한번 선택 축소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손을 잡아주는 행위를 했어. 그럼 손을 잡아주는 순간 다시 한번 갑한테 그 다음 시점에 갑한테 손을 잡아주는 행위가 통보가 됐겠죠. 됐니?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는 병은 뭐하고 있을까? 됐어? 그럼 봐봐. 물어볼 게 뻔하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 이거 심리 이 책의 자 의미이론, 누만의 의미이론, 누만의 체계 이론에 대해서 원리 이해했니? 첫 번째 물어보겠죠. 두 번째, 그러면 지금 갑이 이런 상황에 사고 흐름 보이니? 2번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을에게 있어서의 체험, 의미로 선택, 축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전체 양상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병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냥 선지 설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OX로 푸는 게 아니라니까. 지문 내용을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주제 구조 잡고 설계 잡고 정보 처리 높은 내용에 의존해서 흐름대로 사고대로 흘러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필기하세요. 여기 2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국어 문제라는 거 풀 줄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제가 피셋 1차 시험을 던져봐요. 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푸는 거잖아. 근데 한국말이야. 그럼 읽고 나름대로 풀어. 그러고 있다고, 국어를 자꾸. 저준이 궤도에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계가 제발 극명하기 때문에 빨리 달라지셔야 되고,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무슨 옳은 얘기를 해도 잘 안 하다 할 수가 있어요.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쩌겠어요. 이제 본인들 선택이고 본인들 능력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고객님들께서 주신 그 수강료를 저는 그 가치를,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수업을, 차원이 다른 내용과 사고 흐름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깨달으시면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데이트 코스 중에 영화라는 뭘 했어? 선택을 했잖아. 그러네. 그러면 코스는 뭐가 되겠니? 체험. 그 중에서 영화로 선택 행위. 그 행위라는 과정에 뭐가 들어갔다고? 의미가 선택 축소를 시켜줬다고. 오케이? 1번 선지 맞고 그렇구나. 원리 이해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가 됐구나. 보였죠?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뭘 묻겠어요? 이제 갑의 심리 상태, 갑의 심리 체계를 물어보겠죠? 그럼 이별 장면에서 갑이 슬픔을 느낀 것이라면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됐죠? 자, 그럼 봐봐. 자, 봐. 이별 장면을 체험했겠죠? 그러면 체험해서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는 의미가 선택 축소를 했겠죠? 그러네. 그대로 의미 선택 축소라는 말이 있네. 오케이, 2번 정답 역시.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을이 어떻게 했는지 나타나겠죠? 그럼 봐봐, 다시. 맞죠? 눈물이 을에게 체험으로서, 울었어, 을에게 체험으로서 통보됐죠? 그럼 을은 이에 대해서 위로의 의미로 체험을 축소해요. 체험을 축소해서 손을 잡아줬다고요. 보여? 눈물이 갔네, 축소해서 손을 잡아줬네. 사고를 그대로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4번 선지 뭘 묻겠어요? 아니지. 봐봐. 이별 장면을 보고 있는 건 갑이라고요. 을은 누굴 보고 있어? 갑의 눈물을 보고 있다고 지금. 정답 4번. 이걸 어떻게 일치로 풀래? 야, 진짜 신박하다, 야. 어떻게 일치로 풀어요? 지문 내용을 이해해야만, 처리가 돼야만, 활용이 돼야만 풀리는 선지잖아요. 자, 5번 선지. 그 갑을 병이었냐 아까? 병은 수면주. 그러면 심리체계로 통보되지 않은 세계 맞죠? 안 보고 있으니까. 정답 4번. 이해됐어요? 제가 그럼 왜 23번부터 풀어드렸냐면 쓰잘데기 없이 여러분이 지문 뚫고 20번부터 들어와 버리면 와리가리 발치도가 다 박살나요. 그런데 진짜 이 지문이 쉬운 지문이야. 사실은 여러분. 우리 고객님들 진짜 이 지문 쉬운 지문이야. 일로 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한 10개 남짓 단어로 처리되는 지문이에요. 응?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남짓으로 처리되는 구조, 그림 이해해요. 이해됐죠? 23번이 풀렸죠?
출제자는 자연스레 20번에서 주제 구조 잡고 그려봐라 21번, 22번, 23번에 사고름을 잡아봐라 했지만 제가 바로 24번을 끌고 온 거는 진짜 쉬운 지문이라서 끌고 온 거고 이해가 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답입니다. 20번 보세요. 항상 얘기했죠. 20번은 어떤 문제다? 주제 구조 잡는 문제다. 제발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하자. 자, 주제 구조를 잡아보시면 보세요. 의미는 일단 주제인 거 맞죠? 주체의 실행에 의해 잠깐만 주체의 실행 어디만 들었던 건데 야 주체의 실행은 일로 오세요. 보세요. 배버의 의미로는 2단계였는데 4단락에서의 비판도 결론 단락에서의 비판도 주관에서 시작 주체에서 시작 보여? 2, 3단락에 이해도 안 되는 거 쓸데없이 어그로 끌리지 마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 꼭 이런 거를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발췌독 일치를 하면서 나 진짜 여러분 이해되신 분 나한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잘 봐. 배버 이론에서 객관적 의미는 행위 주체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해서 행위 주체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한다고?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행위 주체. 그러니까 화자, 말하는 사람,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즉 관찰자 해석과 이해. 그래. 그럼 객관적이라는 의미인가? 물론 이때 행위자가 의도한 의미는 관찰자가 해석한 의미로 축소되지 말아야 돼? 아니 행위 주체 의미 구성 과정을 배제했다며. 그럼 배제했는데 관찰자가 해석한 의미로 축소되지 않으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에도 그것은 사적이 뭔 씨발 뭔 소리지? 뭔 말 이해돼? 이해되니? 설명 좀 해줘봐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거죠. 배번은 이건 책 한 권이요. 그걸 2단락으로 요약해놨는데 글이 완결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 왜 줬다고? 요즘 정보가 다 그렇다니까. 그럼 처리 가능한 정보는 1. 주관적 의미가 2. 객관적 의미가 되고 그 3. 사회적 의미가 된다. 그런데 배번은 주관적 의미에 종속돼 있다. 따라서 이래야 한다. 이게 글의 주제 저 배버의 책의 이론이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렇게 주제 잡은 사람은 당연히 1번이 뭐가 문제지가 보일 수밖에 없지. 주체의 실행에 의해서 표현되는 거, 야 이거는 루만이 아니라 배번디? 아, 배버 얘기한 거구나. 정답 1번 끝. 근데 지문을 못 들었어. 왜? 방금같이 중언부언하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내용들이 수두룩해버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읽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1번 선지 왔다 갔다 보면은 꼬이는 거지. 막 정보들이지. 확신도 없어. 그럼 2번가 3번가. 그럼 이미 이제 1번이 맞았는지 틀린지 기억도 없어. 그러다 보면은 뭐 하나씩 잘못 봐가지고 아 이거 정답이다 이거 꽂아가지고 또 틀리고. 그래놓고 막 국어는 해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 제발. 아예 근본부터 국어라는 과목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해됐어? 아니 봐봐. 정보 처리했잖아요. 루만과 배버의 의미. 배버는 뭐라고? 주관에서 객관 파일의 의미로 갔는데 배버를 왼파했다고? 두 번을 얘기해. 첫 번째 얘는 주체에서 시작을 해. 얘도 주관적인 의미로 시작을 해. 그러네. 주관적인 의미로 시작하고 주체 의미에서 시작되는 게 배버의 생각이니까 루만이 아니라 배버 바꿔서 냈구나. 주제 구조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1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는 스포츠 체육 수업으로 풀어버리니까 자꾸 안 보이네 안 보이지. 체육 수업이 아니니까. 시력검사예요 지금 시력검사. 2번 선지 보세요. 루만에게 사회적 목표는 세계에서 통보되는 다양한 봐봐 정확하잖아. 세계에서든 체험에서든 복잡성이 있는데 그걸 축소하는 거다. 당연하지. 근데 또 정보를 못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발췌독해요. 그러면은 이게 야 세계가 아니라 체험에서 축소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 또 틀리는 거야 이제. 3번 선지. 의미를 통해 현재는 배제된 체험이 미래에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 맞잖아요. 의미를 통해서 선택 축소되면 노란색이 되는데 나머지 흰색은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언제 또 선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걸 찾는데 막 글이 왔다 갔다 하고. 4번 배버의 객관적 의미는 관찰자 해석을 통한 것이므로 행위자의 의미 구성 과정은 배제된다. 또 이제 발췌독 찾아. 그럼 어디로 가냐 아까? 2단락 끝부분으로 가. 이해되지도 않는 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거 만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아 역시 일치로 풀면 되긴 하는구나. 되긴 개뿔. 진작 1번에서 답이 명확하게 나왔어야 돼요. 야 사실은 2, 3, 4번을 이렇게 터는 거는 검산이에요. 야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시간이 없어. 그럼 1, 2, 3, 4번 검산하냐? 풀어야 될 문제에 집중해서 풀지. 시간이 많을 때야 3번이고 5번이고 검산하는 거예요. 검산이잖아 지금.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실하게 보고 싶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 45 곱하기 5개 선지를 언제 다 검산을 해요?
타임어택이라는 기본적인 시험의 룰도 모르는데 무슨 경기장에 올라가. 나 혼자만 막 8시간 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제발 이제는 좀 깨우쳐야 된다니까. 세상의 룰에 대해서. 자, 5번. 배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부여한 의미라고 해도 사적인 것이랑 관찰 잡아.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꾸 발췌독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아. 2달러 끝부분에 있을 거야. 근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그로 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언제 5개 선지를 그렇게 다 찾을 건데요. 30분 주면 돼. 너희 혼자만 이 지문에 30분 쓸 수 있니? 아니잖아. 아니 주제 구조 그냥 정답 설계하는 이 문항의 설계 흐름 1번이 너무나 정답인데 뭘? 그러니까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을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정답될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 정보가치 높은 내용 주제 구조로 털었을 때 그래도 한 60, 70%는 오케이가 됐으니 넘어가고 시간이 많으면 그때 검토가 좁히고 발췌독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좁히고 발췌독을 하지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검토라는 걸 가능해요. 검토가 파시브로 합니다. 그럴 때 하는 게 좁히고 발췌독 체육으로 푸는 거지. 처음부터 체육으로 풀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고객님들 이해하시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제가 화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집중 빡 해주시고 사진 찍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림 아까 그렸죠? 이해했죠? 그럼 바로 답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꼭 이제 우연성 선생님 찾고 싶은데요. 일단 물음표 해놓읍시다. 우연성으로 인해서 나는 심리체계 A와 기대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자, 가 체험에서 여기로 축소되면서 수 있다. 그래 모르겠으면 좀 이따 좁히고 알지도 해보지. 하시라고 일단 모르겠으면 기대가 같은지 다른지도 언제 해보시자고. 자, 2번 선지 가와 다는 지금 그림 보시면 체험이죠. 체험은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부터 맞죠? 여기서 심리체계로 통보되면서 축소되는 건데 현재 할 수 있는 너미를 넘어간다? 그런가? 좀 다 확인해보지 뭐. 됐어? 4번 선지도 3번 선지도 봐. 가와 더는 복잡성과 우연성. 복잡성은 아까 했어. 우연성 좀 다 확인해보고. 자, 그렇지. 의미는 어쨌든 선택 축소해가지고 여기로 가. 이것도 맞아 보이긴 하거든. 핵심적인 원리들은. 자, 4번 보세요. 심체계 A는 나의 심리체계 B에게 다로 통보되고. 그렇죠. 나는 여기까지 잡아주세요. 다는 통보되죠. 오케이. 심체계 B는 의미를 통해서 축소해 다시 A 통보한다. 그러네. 다시 얘는 얘로 축소해서 통보한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봐봐. 선제 하나하나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분절 이해했어? 자, 그러면 4번에 전체 원리 이해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 보세요. 끝났죠? 봐봐. 자, 심리체계 A에서 의미를 통해 선택되지 않은 가는 흰색 뒷금으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는 A 머릿속에 있고요. 근데 왜 그게 B한테 가? 왜 그 B한테 가? 텔레파시 전했어 갑자기? 보이죠? 이거 175 5번에 틀린 걸 찾으시려고요? 와, 그거 참 힘들게 하시네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그거. 대단해 아주 그냥. 약간 비꼰 거예요 방금은. 여러분, 그게 해봤잖아. 문제 풀면서 해봤잖아. 쉬워요? 근데 봐, 이해하고 있어. 야, 당연히 A의 두뇌 속에 있는 얘기지. B는 아니지. 그냥 5번 정답 설계했구나. 쉬워. 원리 이해하는 문제예요, 제발. 그러면 175 도대체 동학농민운동 어떻게 푸실래요? 갑자기 동학농민운동이 나와. 갑자기 역사 시간이야, 갑자기. 여러분, 진짜. 역사 시간이에요, 지금? 국어 시간이라니까. 그럼 뭐 시킨 거예요? 똑같아. 내가 그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그림 또 하나 그대로 그려볼게요. 원래 그림까지 잘 안 그리는데. 자, 세계는 구한 말이야. 자, 그럼 구한 말에 누가 있었냐? 동학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한 말에 겪었겠죠. 예를 들면 볼게요. 미국이라는 세상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프리카라는 세상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인도라는 세상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았어? 한반도에 살고 있잖아. 맞죠? 그렇게 겪다 보면 한반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매간 매직. 그 다음에 뭐 이모 곤란. 뭐 갑신정변. 뭐 탄간오리. 뭐 수탈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뭔가 이런 체험들에서 어떤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한 결과 어떤 행위라는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했어? 봉기라는 행위를 했죠. 어떤 행위를 했어? 전주화약이라는 행위를 했죠. 어떤 행위를 했어? 우금치 전투라는 행위를 했잖아요, 지금. 이해됐니? 선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볼게요. 1번 선지 봐봐. 매버의 입장에서는 일로 와. 주제 구조 잡으라는 게 이거예요. 주제관, 객관, 사회. 맞니? 개 쉬워 그러면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야? 자, 우리 베버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결국 3번 사회적 의미로 갔다. 베버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결국 3번 사회적 의미로 갔다. 맞잖아. 자, 그럼 이제 누구 생각 나오겠어? 루만 선생님 생각이 나오겠죠? 그럼 봐. 의미에 의해서 선택 현재화된 게 봉기. 의미에 의해서 선택 축소 행위가 된 게 봉기. 정확하죠? 3번 선지. 4번은 봐. 전주화약, 외세 개입 반대라는 의미를 매개로 선택 행위. 전주화약, 나 외세 반대, 의미 선택 축소 행위. 전주화약 4번 선지. 보였습니까? 당연히 그럼 우군지 전투를 5번 물어봤을 텐데, 맞죠? 우군지 전투 5번 물어보잖아. 그런데 뭐래? 자, 일본군과 강군 연합부대랑 동학 농민운동이 싸웠어. 동학 농민들이 싸웠어. 그럼 봐. 일본 개입에 대한 반대가 의미를 통해 선택됐으니까 싸우지, 이 사람들아. 선택됐으니까. 배제됐는데 왜 전쟁을 해요? 일본 개입 반대 했으니까 싸우지. 일본 개입 반대 배제해버리면 야, 그냥 딴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됐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일치로 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수학에서는 미분법이라는 게 있듯이 국어도요. 정보 처리 공식이 있어요. 한 장 파이널 있잖아요. 나 진짜 한번 훅 찔러볼까요? 외웠니? 미분법 외워야 문제 풀죠. 한 장 파이널 정보 처리 공식 외우셨냐고요? 좋아. 미분법 외웠으면은 기초적인 예제 유제에다는 능수능란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시험장에서 풀 수 있죠. 한 장 파이널 능수능란하게 여러분 써먹고 계세요? 그러면서 안 된다 된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제발 좀 수학하고 똑같아요. 뭐 기준 다르지 않아. 여러분이 수학 풀이 과정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똑같은 문제 풀려고 그래도 똑같이 푸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떤 수업에서는 좀 더 풀이 과정 자세히 써주고 어떤 수업에 좀 더 풀이 과정을 생략해서 써주고 그래요. 그 차이야.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물어. 선생님 왜 이거는 더 풀이 과정 좀 생략한 거야. 암산한 거야. 그냥 좀 몇 개는. 어디서 하는지 그러니까 일단 따라와야지. 맞잖아. 선생님 A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풀이 과정 12줄이었는데 왜 B 강의에서는 8줄 주세요? 생략했어. 언제 생략해? 언제 생략하는 게 아니라고 제발 좀. 그거는요. 따라오다 보면 그렇구나 자연스레 넘어갈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량 자체가 안 쌓이고 많은 걸 처음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최소한 한 장 파이널 외워서 자연스레 적용되는 양상에서 모의고사 5회에서 10회 정도만 풀어봐도 금방 감이 와요. 제발 우리 고객님들 당부 말씀드립니다.